안녕하세요. 성명주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그 선천성 질환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큰 충격을 받을 때 양수가 굉장히 변화가 일더라. 그래서 선천성 질환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엄마가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양수가 평소 때는 굉장히 고요한 바다처럼 있는데 충격을 받거나 하니까 양수가 그냥 해일처럼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수를 아이가 먹으면 그게 독성이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공부하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임산부를 정말 내 그 집안을 위해서라도 왕비처럼 대해라. 단순히 그냥 임산부가 아닌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그렇게 왕비처럼 대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35년이 됐죠. 이런 이야기를 한 지가. 그런데 몇 년 전에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아이들 임신 중에 양수 때문에 아이들이 뭐 질병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어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임신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그러니까 산모가 겪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임신해서 출산하고 산후풍을 앓는다든지 아이가 어떤 선천성 질환을 가지면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수련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이제 뭐 ADHD나 자폐증이나 그리고 기타 등등 뭐 뇌압이 뭐 잘못돼 가지고 오는 경우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임신해서 엄마가 태아가 데미지를 입었을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수련을 시키면서 보면 뭐 ADHD, 자폐, 뭐 기타 등등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보면 거의 다 엘리트 계층이에요. 머리도 좋고 어쨌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이룬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선천성 질환 이런 쪽을 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차피 세상에서 뭐 이루고 제대로 이렇게 그거 한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신경도 예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조그만한 충격이 있는 것도 엄마나 정말 머리도 좋고 뭐 감성이 좀 뛰어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이 충격을 조금 받을 것도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딘 사람보다는 예민한 사람이 아무래도 충격을 많이 받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쁜 아이가 수련하러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엄마도 임신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꼭 이제 오늘이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이렇게 수련을 시키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빨리 달라지고 그래요. 근데 가장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그런 임신 중에서부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졌을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우리가 항상 기분 좋고 컨디션 좋으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산후풍이 온다든지 심한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산후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됐을 때 엄마는 정말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참 많이 시달리게 돼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가지고는 쉽게 시간 내서 수련하러 못 와요. 근데 어떤 부모든 내 자식의 문제라면 발벗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수련을 오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꼭 같이 시켜요. 그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을 하고 나면은 엄마가 기운을 알고 그러면 아이한테 수련을 시키면서 시시때때로 아이한테 필요할 때는 엄마가 수련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랑 아이랑 같이 수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수련을 하다 보면 아유, 이 아이가 이런 문제를 가져서 정말 엄마도 아이도 건강하게 되니까 정말 이거 너무 고마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수련을 하고 있어서 내가 몇 마디 물어볼게요. 어땠어요? 임신하고 난 뒤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네, 일단 회사 다니는 중이었으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었고 좀 약간 시댁이랑 갈등이 좀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기형아 검사를 산정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다운 증후군이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걸로 이제 나왔었어요. 제가 마침 그때 서울대 명의라고 하는 산부인과 교수한테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의사는 저한테 자기가 20년, 30년 의사하면서 이 정도 수치인데 진짜 다운 증후군인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자기를 믿고 양수검사를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저희 고모들이 난리가 나신 거죠. 일반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만약에 장애 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키우기 힘들 것이다. 양수 검사를 해서 이제 장애라고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낙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전 너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맨날 그거 검색하고 있어서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검사를 해서 아니다라는 거를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결국에 이제 양수검사를 했죠. 제가 임신했을 때 저희 아이가 사실 태동이 그렇게 많은 아이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양수검사하고 나서는 애가 그렇게 심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아마 놀랬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하게 그렇게 막 태동을 너무 많이 이제 해서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판명해서 그 후로는 이제 잘 지냈는데 제가 몸이 원래 그렇게 막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건 아니었는데 또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힘들게 낳았어요. 힘들게 낳고 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기는 한데 저는 이제 몸이 거의 망가진 거죠. 망가져서 5월인데도 집안에서 막 파카를 입고 있을 때 정도로 너무 춥고 머리가 시려워서 머리를 감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매일 잠잘 때도 모자를 쓰고 잠자고 그렇게 많이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애가 어린이집을 한 4살 때 3살 중반에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다른 거예요. 일반 아이들이랑. 저도 이제 늦다, 얘가 좀 늦되는 아이다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놓으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이제 받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발달장애라고 검사를 받고,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되게 센터에서 수많은 언어 치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결론은 이제 그런 건 다 이렇게 말 듣고 이런 거 소거가 됐는데 결국엔 이제 ADHD가 이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고쳐지지가 않았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야겠다고 해서 여기에 딱 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왔는데 결국에는 아이도 그렇지만 저도 몸이 되게 많이 아팠는데 저는 이제 애 키우느라 제가 아픈 걸 사실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아이한테도 짜증도 정말 많이 냈고 신경질적이었고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도 맞아요. 아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아이가 만약 괜찮았으면 저는 그렇게 제 몸을 신경 쓰고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일반 병원 가서 그때그때 아플 때마다 통증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 새로운 양육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새로 낳고 애를 새로 이제 신생아 때 키운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하는 이야기가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절망하고 하다가 수련하면서 이제 직진 도로에 들어선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산후풍으로 나타났던 증상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깨, 양쪽 어깨가 아이 키우면서 낳아서 기르면서부터 뭐 석회화가 많이 돼가지고 되게 많이 아팠다 그래요. 근데 지금 수련하면서 계속 자기가 이제 풀고 있어요. 근데 그진 다 나았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딱 한 달 후 오늘 아침에 이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그 아이 변화를 이제 자주 다 찍진 않아요. 한 달 뭐 이렇게 되면 한번 찍어놓고 그러는데 참 많이 달라졌구나. 참 많이 사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빠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남편이 아내를 제1로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데 항상 제1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이런 수련을 하든 뭐를 하든 남편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 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요. 기운을 보낼 테니까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도 임산부 내지는 출산 후에 겪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련하시죠.